지난주에 강의를 했을 때 그 질문을 이제 그 두 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랑은 에너지를 싣고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서 이걸 저희가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부가 정말로 노력을 열심히 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굉장히 많은 요청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추가로 계속 가져주시면서 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청와대 게시판이라든지 정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통로들이 요즘엔 많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하셔서 정부가 노력을 하게끔 좀 압력을 좀 행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산업전기가 왜 쌀까요? 기업이 갖고 가야 되는 기후위기 부담금은 없나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1인 시위 소녀가 전 세계를 동요시켰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에서도 행해질 수가 있을까요? 질문 궁금합니다. 이런 또 질문을 주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질문했습니다. 산업용 전기가 싼 이유는 산업용 전기랑 주택용 전기를 따져보면 주택용 전기가 약간 더 비싸고 산업용 전기가 약간 더 싼데요.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저압용 전기, 고압용 전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택요금제가 많아요. 내가 얼마 정도의 전기를 쓸 때 여기 얼마 정도의 용량으로 쓸 거냐, 공장이 얼마의 기계 설비를 갖고 있을 거냐, 큰 공장이냐 작은 공장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요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도 어떤 핸드폰은 이제 무한 요금제를 쓰면서 정해진 요금을 내고 대신에 데이터 무제한 쓰기도 하고 어떤 요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료를 되게 싸게 내면서 1메가당 뭐 데이터 요금은 비싸게 내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택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택용에 다 똑같은 기본 요금과 똑같은 에너지 요금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내서 거기에 따라서 개인의 사용량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지만 여튼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요. 산업용 전기는 굉장히 많은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으로 어떻게 변압을 어떻게 해가지고 오느냐, 시간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산업용 전기는 주택용 전기랑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기보다 평균 금액이 싼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부 당국자, 산업통상자원부나 한전이나 청와대나 국회나 이런 정부의 권력자들이 기업의 전기요금이 싸야 공장이 살고 기업이 살아나야 원가 부담을 줄여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싸게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주택용 전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에서 쓰는 전기는 만약에 정전이 와도 기업용은 남기고 주택용 먼저 끊거든요. 주택용은 소비용이고 기업용은 생산용이라 기업을 우대하는 게 기본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계속 싸게 유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기업은 도매로 물건을 삽니다. 어쨌든 물건은 도매로 사면 싸잖아요. 전기도 도매로 사기 때문에 싸고요. 변압 과정이 적어서 한전의 원가 부담이 적죠. 우리는 이런 220V로 대부분 다 받지만 일반 주택용은 고압으로는 3300V나 154,000V나 345,000V로 받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220V까지 나눠주는 과정이 없어져서 한 단계가 주니까 이제 요금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계절별, 시간별, 사용 형태별로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이렇게 싼 거, 경부화 시간대라든지 뭐 아니면은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전기 요금이 싼 시간대를 골라서 공장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싼 전기를 골랐을 수 있어서 전기 요금은 또 부담이 적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기업이나 보통 이제 연구 개발하는 곳이나 이런 것들이 각종 특례 할인 제도, 공제 혜택 제도가 기업들에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요금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산업용 전기가 이렇게 싼데 저희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산업용 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높아야 되고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석탄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있으니 산업용 전기를 더 가격을 올리더라도 재생에너지 전기로 공급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기후소송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기후소송단이 있습니다.
스웨덴에 그레타 툰베리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도 청소년 기후소송단이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2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면서 학교를 안 가는 금요일 결석 시위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 청소년 기후소송단에서 2018년 가을에 송도에서 열렸던 IPCC 총회에 가서 직접 집회를 하고 국제사회에 기후행동 1.5도를 맞추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올해 3월에 헌법소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가가 기후위기를 방치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지금 좀먹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 중이다. 이렇게 소원을 냈고 그게 통과가 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업이 가지고 가야 하는 기후위기 부담금은 없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PPT에는 빠졌는데요.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면 그 제품이 기업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잖아요. 그 온실가스를 국가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 국가에서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을 정해줍니다. 그건 이제 재작년에 배출했던 양을 기반으로 해서 정해주는데 100% 처음에 2015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2015년에 시행됐을 때는 100%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을 그대로 그냥 정해주기만 했고 2018년부터는 여기에서 이제 3% 정도는 네가 돈을 내고 사라. 국가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내고 사라. 라고 하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10% 자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의 10%는 국가로부터 경매를 통해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사지 않으려면 90% 한해서 자기가 이제 10%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거죠. 이제 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제도이고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큰 기업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거보다 규모가 더 작은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나 아니면 이제 건물 같은 큰 건물, 뭐 서울대 같이 그런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자라고 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을 계속 해마다 줄여가는 거, 그리고 거기 어디서 온실가스가 나오고 어떻게 그걸 줄여갈 수 있는지 그걸 계속 정부에 환경부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1.5도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주 미흡한 제도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 기업의 기후위기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강하게 부과되어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들이 내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인 에라벨 5후반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에라벨 5후반에서 이제 그 질문을 주실 때 지역에서 마을 기술자들 면담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고 주민 모임 지속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인기술학교에 주거에너지 성능기술 10가지는 강의 형태인가요? 워크숍 형태인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실제로 기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문별로 청소년, 성인, 창업, 심화과정 10회씩 진행한다고 하고요. 따로따로. 그리고 각 부문별 3강은 강의. 그래서 6개에서 7개 정도씩은 이제 워크숍 형태의 실습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기술학교에 대한 계획안을 김소영 대표님이 PPT로 공유해 주셨어요. 제가 이거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했고 주민 모임을 어떻게 지속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희가 한마디로 이렇게 전달해서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한 3년 동안에 굉장히 오래된 과정이 있었고 문제의식이 있었고 질문하면서 그냥 면담을 했다고 네트워크가 생긴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이나 여기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지역 안에서 강의를 적극적으로 조직을 하셔가지고 다른 주민들과 함께 김소영 대표님의 강의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